저희는 그 중국 동북아 선교사로 25년 중국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을 마치고 다시 연해주로 가서 러시아 동부 선교에 속한 김경일 선교사, 이기성 선교사입니다. 같은 다 공산권이기 때문에 공산권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 특수 상황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흐름은. 그렇지만 이제 아주 다른 점 하나는 중국 쪽에서는 공개적인 사역이 절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늘 감추어져 있어야 되고 사역은 숨겨서 해야 되고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사역 현장이었다면, 현재 러시아 지역은 같은 공산권 나라에 속하지만 선교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마음껏 할 수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억눌렸던 것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그렇지만 이제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비슷하게 어려운 그 어려움들이 좀 있죠. 좀 점잖다 그럴까? 여기 사람들이. 저는 제 스타일에 러시아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후반기 사역으로 이렇게 정한 게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했습니다. 좀 늦게 신학을 하시고 저희가 중학생 시절쯤 됐을 때 신학교를 다니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공부하러 갔다가 주말이 되면 이제 오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여름이 지나는 날 앞으로는 중국을 선교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들었던 얘기도 살아나고, 중국에 다녀오신 분이 마치 마게도니아 사람이 일어나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을 불렀듯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다녀와서 했던 그런 얘기가 도전이 됐고, 중국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선교사 훈련을 받고 다 이제 파송지로 이제 임지로 나가는데 저희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해를 넘기고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을 기다리다가 큰 선교를 위해서 중국의 연변 쪽으로 선교사를 보내겠다. 여기 총회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가게 된 거죠. 현재 연변과학기술대학교 태동되는 그런 시점에 많은 사역자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또 우리 교단에 연관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쪽 일을 시작하는 일에 참여를 해서 총회에서 어떻게 만남을 갖게 해줬어요. 학교의 교직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저희들이 들어갔고, 초창기 한 2, 3년 어간을 학교 초기에 이제 막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직분은 취업 보독과 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고 배출돼서 한국 기업들로 내보내는 그 학생들을 면담을 하고 준비를 시켜가지고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대기업, 우리 한국에서 들어온 기업들에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이제 했었죠. 그렇게 이제 2, 3년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언어 연수를 못했기 때문에 사직계를 내고 언어를 이제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사역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초창기 사역은 이제 교직원들 드리는 예배, 이제 목회자 신문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자 신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예배 인도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학교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몰래 양육하는 일, 또 그 다음에 그 연변 지역에 있는 몇 개 대학들이 있어요. 그 대학생들을 비밀리에 모아서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지 교회, 그 연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교회에 부교육자가 없었어요. 신학교가 막 가동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그 교회의 각 지역 예배 인도하는 것을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 교회의 재직들이나 중고등부 교사를 훈련하는 일, 새신자 교육을 하는 일, 그거를 다 은밀한 그 보호 속에서 그 이제 사역들을 했죠. 언제든지 공안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를 짜서 만약에 가르치다가 현지 분들이 보고 신호를 내리면 바로 내려오는 것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서 찬양 인도하는 것을 하고, 우리는 그냥 숨고, 이런 그 비밀 그런 그 약속 속에서 이제 그런 사역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복음에 굉장히 갈급한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고 우리 중심이 아니고 현지 교회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협력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 참 보람이 있었고, 안타까웠던 거는 청년들, 대학생들과 함께 매주 한 차례 모임을 합니다. 장소도 몇 달 만에 자꾸 장소를 바꿔야 하는, 이동을 시켜야 되는, 한 번도 청년들하고 복음 성가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부를 수가 없었어요. 소리가 나가면은 발각이 되니까.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헤어질 때도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망을 보면서 내려가야 했죠. 제가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주로 이제 선교사들이었죠. 한국 부모님들한테 한국 교육을 꼭 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작한 게 유치원부터 초, 중, 고가 그곳에 생기게 됐어요. 대학은 연변과학기술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주로 뭐 서울대, 연고대, 뭐 한동대, 많은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갔죠. 그래서 처음에 한국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애를 좀 썼고요. 또 주일학교 사역을 했고요. 또 현지 여전도 어떻게 알고 요청이 왔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다 알아봤습니다. 와서 좀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여교육자들하고 성경 공부를 좀 했고요. 현지 교회 가서 성가대도 좀 봉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촌 지도자들 왔을 때 처음에는 제가 밥하는 것만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선배 사모가 없어. 거기는 다 자기들이 그냥 초창기인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들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하고 교정해주고 그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